와, 이거 지금 생각지도 못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아 따로, KGM 따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겁니다. 왜냐면 딱히 두 브랜드가 겹치는 것도 없고 있어봤자 한두 종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KGM이 기아 때문에 망할 거란 전망이 있었고 이게 꽤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아가 KGM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건지 보니까 흥미롭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대결 구도 그리고 이게 소비자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KGM 때문에 기아가 망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전망한다면 너무 간 거고요. 대신 기아가 KGM을 견제할 필요는 생긴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신차를 출시할 때 가격이나 상품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특히 가격 견제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는 기아가 KGM을 힘들게 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토레스는 스포티지랑 소렌토가 양쪽으로 견제 중이고 가장 치명적인 건 기아가 픽업 트럭을 출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았다가 모하비 픽업 트럭 버전으로 나온다 했다가 이제는 유력한 차명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타스만으로 알려졌죠. 국내에도 출시될 예정이고 가장 최근 소식에 의하면 곧 티저가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타스만의 상표권을 한국하고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 출원했고 포드 레인저랑 토요타 하이럭스를 벤치마킹하고 호주 법인 쪽 개발 관여도가 높은 차로 알려져 있는데 전기 픽업 트럭도 나온다 했었잖아요. 얘는 아직 계획 중인 차종 중 하나고 타스만은 3.0L 6기통 디젤 엔진이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3.3L나 3.5L 6기통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도 고성능 모델을 통해 제공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 모두 출시될지 디젤 모델 하나만 출시될지 아직 모릅니다. 픽업 트럭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나요? 렉선 스포츠죠. 사실 렉선 스포츠는 카니발하고 비슷한 차라고 했잖아요. 국내 브랜드 중에선 유일한 픽업 트럭이기도 하면서 수입 픽업 트럭들은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판매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차 중 하나입니다. 카니발도 마찬가지죠. 국내 브랜드 미니밴은 사실상 카니발밖에 없고 시에나, 오디세이, 알파드 이런 차들은 카니발 주력 모델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다고요. 비어있는 시장이었던 국산 픽업 트럭 시장에 타스만이 출시되는 순간 렉선 스포츠는 끝날 거라고 보는 전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렉선 스포츠는 KGM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차종이기 때문에 KGM 전체적으로 위험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앞으로 출시 예정인 차들이 토레스 라인업이 대부분이었고 KR10이나 F100은 출시되려면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렉선 스포츠는 누가 뭐래도 KGM이 주력 모델인데 현대차로 치면 그랜저 판매량을 위협할 경쟁 모델이 나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KGM 쪽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던 찰나에 뭔가 새로운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아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우선 전기차 쪽도 보면 토레스 전기차가 출시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아가 EV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공개한 차가 EV5랑 EV3 같은 차가 대표적이고 토레스 전기차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건 EV5가 될 겁니다.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대 모델을 출시한다고 했고 이건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 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EV5 관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3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건 이거보다 크기가 작은 EV3 얘기였고요. EV5는 가격이 얼마일까 봤더니 4,700만 원에서 6,700만 원 사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레스 전기차는 최하위 트림인 E5를 그대로 사도 거의 풀옵션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 원 중반으로도 살 수 있고요. 출시하면서 최종 가격을 내렸고 최근에는 할인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기아가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출시한다면 4,700만 원 사양에 거의 모든 옵션을 넣어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5천만 원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옵션에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토레스 전기차는 3천만 원 중반, EV5는 4천만 원대의 실구매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토레스가 EV5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중형 전기 SUV 쪽은 기아랑 KGM 가격 싸움이 치열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KGM에서 갑자기 많은 소식이 나와버립니다. 우선 중단됐던 신차 프로젝트인 미니밴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는 소식 최근에 다뤄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슬라이딩 도어가 달린 완전한 미니밴 형태로 나오고 심지어 4륜구동 모델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신형 카니발하고 정확하게 겹치는 거잖아요.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됩니다. 다만 4륜구동은 없다는 게 카니발한테는 불리한 점이죠.
그리고 KGM이 최근에 신차를 출시하는 걸 보면 카니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출시 시기도 취재해 본 걸 종합해 보면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됐던 신차 출시 순서와 다를 수도 있다고 하고, 가장 유력한 게 KR10 다음인데 이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 상반기 중에는 출시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카니발은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경쟁 상태가 나타나는 거고, 슬라이딩 도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4륜구동 모델까지 갖추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면 카니발 수요를 상당 부분 뺏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F100도 4인승, 6인승, 9인승 모델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하비도 견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팰리세이드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상 기아는 픽업 트럭 하나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KGM은 토레스 전기차, 미니밴, F100까지 세 가지 반격을 하게 되는 거라서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진짜 승자는 누가 되는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KGM의 반격이 먹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선에서 보는 겁니다. 사실 신차 계획이 지금은 너무 탄탄해서 아무리 현대기아차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KGM이 판매량 위협까지는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KGM은 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랑 디젤 엔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거의 모든 모델에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세가 역전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트렌드를 제대로 따라가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하필이면 신차 계획들도 기아랑 많이 겹치게 된 겁니다. 토레스 전기차는 가격 때문에 EV5를 견제하고, 기아의 대표적인 주력 모델인 카니발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미니밴이 나오고, 모하비 같은 차를 견제하는 F100. 솔직히 F100은 가격만 잘 나오면 소렌토 수요도 충분히 뺏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KGM 판매량은 거의 제네시스 수준으로 올라오고, 기아는 주력 모델 판매량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단 KGM이 쌍용차 때와는 차를 만드는 마음가짐이나 홍보 전략 같은 게 완전 다릅니다. 여기에 가성비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견제 역할도 그렇게 만만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기아의 공격이 통하고 KGM의 반격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 기아가 진짜 픽업 트럭을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출시한다면 KGM의 판매량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차 출시 이후의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신차를 처음 출시하고 나서 KGM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상품성 개선을 계속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2년에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고, 5년에 한 번씩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해버리면 KGM이 상품성 대응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 가격까지 착하다면 KGM의 공격이 통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비록 기아가 KGM보다 저렴하진 않더라도 이 돈이면 기아를 사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만 차이를 둬도 기아가 판매량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국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40% 가까이 가져가고 있는 회사고, 생산량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KGM의 공격이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누가 이기든 소비자들은 땡큐란 겁니다. 만약 KGM이 없었다면 기아가 가격 견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안 나왔을 거고요. 반대로 기아가 없었다면 KGM이 상품성과 가격을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안 나왔을 겁니다.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아는 EV5와 카니발 같은 차들의 가격과 상품성을 신경 써야 하고, KGM은 새로 나올 미니밴 같은 차들이 카니발보다 훨씬 좋은 상품성과 가격으로 나와줘야 한다는 일종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두 브랜드 모두 판매량이 중요한 건 당연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판매량이 많은 회사고, KGM은 한국 판매량이 회사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겹치는 차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선 더 저렴하고 상품성은 더 좋은 차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만큼 선택지도 많아지는 거라서 시장 경쟁의 순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